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질문에 대답을 한 가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손목 아프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손목을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추우시니까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아파요 하시는데, 주목한 부분은요. 이분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짚고 일어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많이 짚고 일어나시나요?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앉았다 일어날 때 살짝 짚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이 손목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왜 손목이 아플까요? 그렇죠. 원인은 있었어요. 이제 추운 날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끼고 하다 보니 손목이 안 좋아졌어요 하시는데요. 이렇게 손목이 안 좋아지셨을 때는 살펴보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 질문 주신 분이 저는 근육도 완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픈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제가 엄지를 올려서 여기 스누프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영상의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아픈 것과요. 근력은 있지만 아프신 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손목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염증도 없고 이제 정말 괜찮대요. 근데 나는 계속 아파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임상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때 아픈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손을 짚고 바닥을 짚고 일어날 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닥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요. 짚으시는 분도 있고 짚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좌식 테이블에 많이 앉으시고 회식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앉는데요. 이게 앉아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일어날 때 어떤 분들은 짚고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손목이 아픈 이분은 손목을 짚고 일어날 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손목이 아픈 이분은 다른 일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손목에 체중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러면 우리가 손목을 지지하고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기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부의 힘이 약해지면요. 팔, 다리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일어날 때 힘이 없으니까 짚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날씬하고 얇으신 분들이 짚으셔도 손목이 아파요. 그런데 체격이 좋고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짚으면 어떨까요? 엄청난 무게를 손목으로 지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가 많이 된 상태이고 이게 그런데 만성적으로 계속 통증을 일으킨다면 통증을 일으키는 자세를 일단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왜 손목을 짚고 일어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부에 배나 다리에 힘이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 습관을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요, 근육량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안고 일어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좌식 생활 같은 경우, 의자 생활 같은 경우는 다리를 조금 벌리고 앉으시면 그걸로 족한데요. 이제 좌식을 하시게 되면 근육들이 막 접히잖아요. 이때 근육량이 많다는 건 근육이 수축돼 있다는 의미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근육이 예쁘게 이렇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수축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접는다든지 이런 환경은요, 근육을 늘리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앉으면요, 이 허벅지 근육도 늘어나야 되고요, 뒷다리는 자연스럽게 수축되어야 되고, 이 발 종아리 쪽도 약간 수축이 되셔야 앉을 수 있는 자세예요. 그런데 이 자세를 하시면 엉덩이 쪽도 불편하고, 만약에 허리가 그 골반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시라면요, 대부분 골반이 뒤로 빠집니다. 골반이 뒤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구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어나실 때 손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저기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놀러 다니시고 막 덩치 있으신 분들이 뭐 강호동 같은 연예인들이 일어날 때를 잘 보시면요. 그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일어납니다. 예,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도움 닫기를 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손목에 내 체중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손목을 지지하는 습관이 생겼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짧아져 있다면 늘려주셔야 되고요. 내 이 중앙 복부에 근력이 없다면 근력을 만드셔야 되고, 내가 골반이 과도하게 뒤로 가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요, 손목을 짚지 않고 무릎을 구부리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통증이 점점점 사라지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 아픈 행동을 계속 저는 손목을 짚으면 계속 아프니까 계속 아프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통증은 증상이 있을 때도 통증을 일으키지만요. 증상이 모두 사라져도 감각으로 남아있어요. 아, 내가 요 정도의 무게에 혹은 요 정도 각도에 내가 통증이 있었다면요. 그런 위치가 되면 다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우리 뇌가요. 아, 이 정도에 내가 큰일을 나지 않아. 내 몸이 아프지 않아를 알게 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 이 정도 해도 안 아프다가 반복적으로 와야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시면 반드시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통증이 오래 지속되셨다면 이게 내 몸의 감각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렇다면 체크하셔야 될 게 생겼죠?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되는데 짚고 일어날 때 아프다면 안 짚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짚지 않으시고 내 생활을 패턴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면 우리 뇌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짚고 일어나신다고 하여도 지금 같은 통증은 없을 수 있어요. 이제 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내 손목을 굴곡시키는 거는요. 내 손가락 근육들도 있지만 관절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내가 최대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사용을 하신다면 크게 통증도 일어나지 않고요. 관절면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작아요.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내 몸무게로 누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반복되면 염증도 새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악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게 조금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평상시에 많이 주시기 때문에요. 손가락에 쥐는 힘이 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손목을 올리는 게 약간 제한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하시면 통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예요. 반드시 그 관절 내가 여기까지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 손목을 정확하게 다 구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 스스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점. 손목 관절 아래도 손가락 관절들이 있어요. 이 관절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손가락에 관절염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핸드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뒤로 꺾였는데 제가 어릴 때 지식이 없으니까 병원에 뭐 이 정도로 가나 싶어서 그냥 방치했죠. 그런데 그게 중학교 때여가지고 손이 여기가 부어있고 손이 이렇게 휘어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억지로 피려고 했던 거예요. 억지로 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 끝이 제가 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그 마디가 약간 굽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그 20대 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손에 조금만 더 힘을 가하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 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 관절을 자꾸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넘기거나 구부릴 때 지절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예, 손목을 올리거나 내릴 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손목은요. 우리 어깨의 말단입니다. 어깨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팔꿈치하고 손목이 아파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실 때는요. 나의 어깨는 지금 건강한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서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근육도 있고요. 어깨에는 회전을 하는 근육들이 반드시 같이 작동해줘야 손의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는 것도 무언가를 짚는 것도 손 자체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예, 팔이 구부러지든지 어깨가 움직이든지 회전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손목을 관찰을 하실 때는요. 예, 상부, 팔꿈치나 어깨까지 같이 관찰해 주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시다면요. 꼭 내가 일단은 손목이 아픈 자세를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데 내가 왜 손목을 짚는지, 내가 배가 약한지, 허벅지 근육이 너무 큰지 예,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요. 손목을 짚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찾으셨다면 내 손목이 어느 각도에서 아픈지 찾으셔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셨을 때 얼만큼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셔서요. 내가 필요한 운동 범위만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다면요. 내가 혹시 손가락 관절에 굴곡진대가 없는지, 혹시 어깨가 요새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찰을 하셔서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손목 통증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이렇게 말단, 발목, 손목, 손가락 이런 데 관절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상부 레벨부터 그리고 이 통증이 발생한 원인을 그리고 이 통증이 발생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질문을 주시면 또 영상 계속 올릴 거고요. 이 영상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